안녕하세요 여러분. 알고리즘의 네 번째 이야기 분할정복의 세 번째 곱셈 연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분할정복의 기본 개념 그리고 분할정복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연산들, 그러니까 이진 탐색, 머지소트, 퀵소트, 실렉트 케이스까지 봤고요. 이제 두 가지 곱셈 연산에서 어떻게 분할정복이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인티저 멀티플리케이션인데요. 이건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카라쭈바 알고리즘이라고도 합니다. 네, 인티저의 곱은, 정수의 곱은 여러분들이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정수가 있으면 어떻게 곱하나요? 네, 처음에 1 가지고 곱해서 1101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은 21 가지고 곱하는데 그때는 1101 하나 앞에다가 쓰죠. 그다음에 0을 곱하면은 0000이 될 것이고, 1을 곱하면은 110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들 다 더하면은 그 결과가 이제 뭐 1, 1, 네, 여기까지 1인가요? 그리고 1이 3개 있죠. 1 하나 올라가고 0, 1 올라가고 0, 0, 1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 더하는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두 정수를 곱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연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알고리즘이 1962년도에 나왔는데, 이 당시에 나왔던 중요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포트란이나 알고리나 코볼이나 리스트 같은 언어에서는 32비트까지 정수 표현을 허용을 했다고 해요. 32비트만 허용한 게 아니고 32비트까지 허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n자리 정수의 곱은, 보세요. 이렇게 한번 곱하는데 비고의 n이죠. 이렇게 한번 곱하는데 또 비고의 n입니다. 얘도 비고의 n, 얘도 비고의 n이에요. 이걸 몇 번 하느냐? 각 자릿수만큼 합니다. 얘를 n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비고의 n 제곱번 곱셈을 합니다. 덧셈, 네, 얘도 2n번이니까 비고의 n번이죠.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돼요? 비고의 n 제곱번 연산을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n자릿수의 곱셈은 비고의 n제곱번 곱셈 연산을 하는데, 이게 최선이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62년도에 이 아나톨리 카라추바라고 하는 사람은 러시아, 그 당시 소련 사람이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머신러닝이나 또는 뭐 정보공학 뭐 이런 거 배우신 분들은 콜모고노프라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그 콜모고노프 수업을 듣는데, 이 콜모고노프가 n자릿수 정수의 곱은 비고의 n제곱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카라추바가 아닌 것 같은데요, 더 빠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분할정복 기반의 곱셈 알고리즘을 이제 고안을 했다는 거죠. 나중에 콜모고노프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카라추바 알고리즘의 기본 개념은, 기본 아이디어는 가우스의 복소수 곱하기 연산에서 왔습니다. 네, 보시면 a 더하기 bi 복소수죠. i가 호수입니다. c 더하기 di, 얘도 복소수인데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네, 맨 처음에 ac 곱하죠. 그 다음에 ad 곱합니다. 그 다음에 bc 곱하죠. 얘들은 뒤에 i가 붙습니다. 왜? 복소수니까요. 그리고 b하고 d를 곱할 건데, 얘는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d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곱셈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계산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가우스는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AD 더하기 BC를 봐라. 얘는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로 계산을 해보면, 이거 같은 거나 등호는 아니니까 화살표를 쓰겠습니다. AD, AC는 앞에 곱하면 AC죠. 뒤에 곱하면 AD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BC, 이렇게 곱하면 BD입니다. AD 플러스 BC니까 AD 플러스 BC는 여기 있죠. AC는 어디 있나요,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BD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는 한 번, 두 번의 곱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풀어서 계산을 하면 이 곱셈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뒤에 두 개는 미안합니다. 이 뒤에 두 개는 여기서 이미 했으니까요.
그래서 곱셈의 횟수를 4번 곱셈에서 3번 곱셈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는 네, ac 앞에 가져올게요. 마이너스 bd가 되고,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네, 이 ad 플러스 bc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 c 플러스 d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bd i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3번의 곱셈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3번의 곱셈으로 풀 수 있다고 하는 게 가우스의 복소수 곱셈인데, 네, 이 아이디어를 정수의 곱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x하고 y를 곱할 거예요. 근데 x하고 y가 각각 n자리예요. 이건 우리가 n이 8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앞에 4자리를 a, 뒤에 4자리를 b라고 합시다. 그리고 앞에 4자리를 c, 뒤에 4자리를 d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x는 어떻게 돼요? 네, a 곱하기 2의 2분의 n승 플러스 b가 됩니다. 그죠? 왜냐면은 그냥 a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4칸만큼 왼쪽으로 시프트 해야 되잖아요. 왼쪽으로 시프트 하는 연산이 2의 n승을 곱하는 거죠. y는 어떻게 돼요? c 곱하기 2의 2분의 n승 플러스 d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A111011 2의 4승 B1101 C1110 2의 4승 0101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XY를 곱해주세요 라고 하면 A 곱하기 2의 2분의 n승 플러스 B 곱하기 C 곱하기 2의 2분의 n승 플러스 D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가우스의 복소수 곱셈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맨 앞에 것끼리 먼저 곱하면 AC 곱하기 2의 n승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걸 곱하면 AD 플러스 BC 곱하기 2의 2분의 n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BD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식에서 이걸 이 A하고 B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걸 적용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정수를 분할할 수 있다, 분할해서 곱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제 정수 곱을 분할 정복으로 구현을 해보자면, 먼저 x 곱하기 y는 n자릿수 2개의 곱셈이기 때문에 비고의 n제곱번 연산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x를 이렇게 2 곱하기 2의 2분의 n승 플러스 b, y를 이렇게 c 곱하기 2의 2분의 n승 플러스 d로 나누어서 곱하면 x, y는 어떻게 곱해진다? 네, 뭐 차근차근 쓸 거 없이 그냥 이렇게 2개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네, ac 곱하기 2의 n승 플러스 ad 플러스 bc 곱하기 2의 2분의 n승 플러스 bd가 됩니다. 곱하기 몇 번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4번 곱하는 겁니다. 뭐를 곱하죠? A, B, C, D는 전부 다, 자, X하고 Y가 n자릿수니까 A, B, C, D는 2분의 n자릿수예요. 그래서 얘는 2분의 n자릿수의 곱셈입니다. n자릿수의 곱셈이 n제곱 가진다고 했죠. 2분의 n자리도 n제곱이 2분의 n제곱이 가질 겁니다. 어떻게 돼요? n제곱번 연산을 한다.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죠. 자, 그런데 카라추바의 알고리즘은 여기서 XY는, 네, 우리가 처음에 이걸 어떻게 얘기했었냐면은 AC 곱하기 2의 n승 플러스 AD 플러스 BC 곱하기 2의 2분의 n승 플러스 BD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이 녀석 AD 플러스 BC는 뭐예요? 네,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BD죠. 누가 이 얘기했죠? 가우스가 이 얘기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 곱을, 네, AC 곱하기 2의 n승 플러스 A 플러스 B, C 플러스 D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BD 곱하기 2의 n승 플러스 네, BD 이렇게 계산을 하면 곱셈 몇 번 한다? 미안합니다. 몇 번 한다?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AC는 BD 여기 있네요. 이렇게 세 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 곱하기 2의 n 제곱번 연산을 한다 라고 하는 게 이 카라추바가 제시하는 분할 정복에 기반한 곱셈 알고리즘입니다. 네, 한번 이걸 구현을 해보죠. 보세요. 이 세 번 2분의 n승 연산을 한다고 해서 n자릿수의 곱을 3개의 2분의 n승의 곱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처리하는 분할하는 과정에서 네, n번 쉬프트하는 연산 비고에 n 걸립니다. 그래서 x를 이렇게 나누려면 먼저 앞에 있는 a는 x를 2의 n승으로 디비전 해주면 되는 거고 b는 2의 n승으로 모듈려 연산해주면 되는 거죠. 이 곱하는 과정은 쉬프트 연산으로 처리할 건데 비고에 n번 걸린다. 더하는 거 비고에 n번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xy는 이렇게 계산할 거니까 AC, BD,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 세 번에 이제 2분의 n승짜리 연산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분할 과정이고요. 결합 과정은 어때요? 이게 결합 과정이죠. 근데 보시면은 2의 n승 곱하고 2의 2분의 n승 곱하고 이건 시프트 하는 거니까 비고의 n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덧셈이에요. 덧셈 뺄셈이에요. 얘는 비고의 n 걸립니다. 그래서 최대 비고의 n 걸려요. 디제너리 케이스 굳이 분할 안 해도 그냥 곱해도 될 만큼 작은 n에 대해서는 그냥 곱할 겁니다. n이 충분히 작기 때문에 즉 1에 가까운 수이기 때문에 비고에 1 걸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수곱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면 디제너리 케이스는 n이 충분히 작은 경우에는 그냥 칸커할 겁니다. 디바이드는 이렇게 계산을 해줄 거고 컴바인은 이렇게 계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구현을 해보면 이런 식이 됩니다. n이 충분히 작으면 그냥 xy를 리턴해라. 2분의 n을 s라고 잡은 다음에 네, a, b, c, d는 각각 xy에 대해서 디비전 연산과 모듈러 연산을 통해서 구합니다. 그리고 a 더하기 b, c 더하기 c를 d를 곱해서 곱한 걸 r, ac를 곱한 걸 p, bd를 곱한 걸 q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면 컴바인이 되는 거죠. 네, 시간 복잡도는 얼마나 걸릴까요? 이 연산은 우리가 t의 n이라고 부릅시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불렀죠. 디제너리 케이스. 네, 충분히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곱하면 됩니다. 비고의 1. 디바이드. 여기까지 하는 게 네, 비고의 n 걸렸죠. 그 다음에 이건 얼마나 걸려요? 곱하기를 3번 하는데 전부 다 2분의 n짜리를 하는 겁니다. 이걸 3번 하는 거죠. 이거 마지막으로 컴바인 비고에 n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실제로 이와 같은 점화식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마스터 세어렘에 넣어보면 네, A는 3이죠, B는 2죠, D는 1승이니까 1입니다. 그래서 D하고 로그 B의 A를 비교하면 이게 더 커요. 네, 이게 더 큰 경우는 맨 밑에 이겁니다. 로그 비고의 n의 로그 2의 3승인데 로그 2의 3이 1.59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시간 복잡도가 이게 비고의 n 제곱이 걸렸던 기존 연산에서 이걸 해봤더니 비고의 n의 1.59승이 걸린다고 하는 겁니다. 작은 발전이지만 엄청나게 큰 발전입니다. 왜냐면은 네, 현존하는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나 앱이나 연산에서 곱셈의 연산은 다 쓰는데 그 연산 시간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많은 어떤 연산들, 특히 요즘 보면은 인티저의 크기를 128비트까지 쓰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 연산이 반드시 쓰입니다. 네, 디바이드 2분의 n으로 하는 거고요. 3개로 나눠서 곱하는 거고요. 이렇게 컴바인하고 이렇게 시간 복잡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곱셈에 대해서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분할 정복을 적용하는 예를 봅시다. 행렬 곱도
실제 가장 많이 쓰이는 연산 뭐 탑2를 뽑으려면 정수 곱하고 행렬 곱일 거예요. 인공신경만 훈련시키는 데 쓰이고 3D 영상 렌더링 하는 데 쓰이고 영상 처리에 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엔비디아의 GPU도 결국은 행렬 곱 연산을 어떻게 병렬적으로 처리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인 거죠. 그런데 정수 곱은 오리지널리 비고에 n제곱이 걸렸어요. 행렬 곱은 더 최악입니다. 네, x하고 y를 곱해줘서 z를 만들어주세요. x와 y는 각각 n/n 행렬이에요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곱했죠 여러분? 이게 x고 얘가 y고 이게 z예요. 어떻게 곱했죠? 얘 곱하기 얘는 얘가 됐나요? 아유, 큰일 날 소리들 여러분. 얘는 어떻게 결정이 돼요? 2행 곱하기 2열이 곱해져야 되는 겁니다. 즉 벡터 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zij는 x의 i행과 y의 j열이 곱해져서 더해지는 겁니다. 이 연산만 해도 비고에 n이 걸려요. 그래서 모든 ij에 대해서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3중 포문입니다. 비고의 n 세제곱 연산인 거죠. 어떻게 이런 연산에 분할 정복을 적용해 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이 스트라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볼켄 스트라센이라는 사람이 69년도에 제안한 아이디어인데, x하고 y를 각각 이렇게 a, b, c, d 4개의 2분의 n 바이 2분의 n 행렬로 분할해서 곱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근데 보세요. x, y를 이렇게 나눠서 곱하면 이렇게 곱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곱해지니까 a, bg, 이게 곱해지니까 a, f, b, h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n 바이 n 행렬 하나를 곱하는 이 연산이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2분의 n 바이 2분의 n 행렬 곱하기가 되고, 하나, 둘, 셋, 넷, 4번의 2분의 n 바이 2분의 n 바이 2분의 행렬에 더하기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 연산은 8번의 비고의 2분의 n의 세제곱 연산이 되는 거고, 4번의 비고의 2분의 n의 제곱 연산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마스터 시어렘을 적용해 보면 t의 n은 주어진 t의 n은 2분의 n t의 2분의 n을 8번 하고, 그리고 비고의 n제곱을 적용한다는 건데, a는 2죠. b도 2고 d가 2입니다. 그래서 d는 2는 로그 b의 a는 로그 2의 8은 3이니까 더 작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이 적용이 될 건데, n의 로그 2의 8, 그러니까 n의 로그 비고의 n의 3승이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면 뭐 우리가 수긍을 하겠는데, 그 다음은 약간 이제 스트라센이 머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F, G, H를 이런 순서 조합으로 곱했어요. 그래서 7번의 곱셈 연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x, y를 곱한 이 행렬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스트라센이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겁니다. 실은 앞에 나왔던 그 카라추바 알고리즘은 그래도 가우스 아이디어를 가져왔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서 가져왔어요 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스트라센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제 n 바이 n 행렬의 곱이 2분의 n 바이 2분의 행렬의 곱 7개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아까 8개였죠? 좋아졌나요? 네, 한번 해봅시다. 이게 7이 됐네요. 그래서 로그 2의 7이 됩니다. 로그 2의 7은 2.81이에요. 그래서 얘는 비고에 n의 2.81승이 걸린다. 네, n의 세제곱이 n의 2.81제곱이 됐으니까 약간 줄어들었지만 하지만 엄청난 발전입니다. 왜?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앱을 쓸 때마다 여러분들의 인공지능 앱을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에서는 행렬 곱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산을 이만큼 줄였다? 이거 엄청난 발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얘는 더 줄어들어서 한 2.5 정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별로 숫자가 커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이거는 실제로 굉장히 큰 발전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얘도 n이 2일 때는 그냥 곱할 거고요.
xy를 a, b, c, d, e, f, g, h로 나누고 p1부터 p7을 계산을 해서 적절하게 이제 결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그 2의 7승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은 곱셈에서 어떻게 분할 정복이 적용되는지의 예를 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외의 문제에 대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